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며칠 전 영상에서 제 개인 소견임을 존재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0억 이외로 유지될 것이고 그것은 지수 조정이 진행된 뒤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장 종료 후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에서 이를 부인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직 기사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연일 폭락과 오늘도 장중 폭락을 보인 시장이 장 후반 상승 양봉으로 회복한 뒤에 그것도 이탈해서는 안 되는 지지선을 건드린 뒤에 회복한 그날 장 끝나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부인에 대해서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엠바고 상태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 언론 노출된 것에 대해 자주 있는 부인이니 아직은 긍정적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이 유예된다면 왜 시장 조정 후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보자면 8월 이후 최근까지 코스닥에서만 사조를 때린 기관의 그 매물들이 모두 기관 물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위탁 물량이나 펀드의 환매를 요청받거나 자기네들이 지수 포지션 플레이를 위해 양도세 등의 이유로 환매를 종용하여 때린 물량이 훨씬 많을 거란 이유입니다. 이의제의한 것입니다. 이 경향 기사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내일부터 당장 개인 유동성이 다시 수급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기준으로 거기 걸리는 엄청난 매물들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인해 지수 폭락이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한 회피 매물, 또 지수 폭락이 나오게 되면 이로 인한 담보 부족 회피, 신용 매물 등 수급이 완전히 꼬이게 되는 것에 대한 여당뿐 아니라 청와대가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가능성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작년 기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작년 수준의 매물 정도 외에는 큰 수급 이탈 요인이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 물량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 장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0.56%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 외인 기관이 매수로 시작하자 상승 전환하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10시 이후에 외인이 매도 전환하고 기관도 갑자기 매수를 줄이자 개인의 하방 매물이 강하게 나오며 2322선까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기관의 견조한 수급과 외인의 매수 전환이 다시 시장 투심을 진정시켰고 오후장 상승폭을 확대시키며 2358.41포인트 0.5% 상승한 최고점 마감으로 이틀 연속 상승, 8일 만에 양봉 마감하며 60일선 회복 마감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0.74%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 외인의 매수와 기관의 최근 대비 아주 약한 매도로 상승 전환하며 825선까지 고점을 높였지만 그 직후 외인이 급작스레 매도로 돌아서고 기관 매도가 강해지자 개인이 다시 강한 하방 매물이 출회되며 최근 이어지던 급락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여기까지만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807선을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급락을 보였고 이후 밑꼬리 회복을 보였습니다. 다시 외인이 매수 전환하며 매수폭을 늘리고 2시 이후에는 기관도 매도를 줄이자 코스닥은 견조한 밑꼬리를 보이며 결국 상승 전환해서 824.65포인트 0.29% 상승 양봉 마감하며 8일 만의 상승이자 8일 만의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 807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우리 시장 장중에 아시아 증시는 소폭 약세를 진행했고 중국, 홍콩은 오후장 강세 전환했습니다. 미국 선물은 우리 시장 내내 강세를 진행했습니다. 코스닥은 종가상 직전 저점인 807포인트 라인을 확인한 밑꼬리 양봉인 점과 코스닥 폭락을 주도한 바이오의 직전 저점 확인한 밑꼬리 양봉으로 단기 조정에 대한 바닥은 나온 것으로 봐도 일단은 무방하겠습니다. 1.5원 하락 출발한 원달러는 2.6원 하락한 1139.4원의 음봉 마감으로 18개월 최저가를 오늘도 경신했고 1300원대에 진입하며 증시 조정과 디커플링을 보이는 원화 강세 진행 중입니다. 1.24% 상승 출발한 코스피 빅스는 1.24% 하락한 22.18포인트의
음봉 최저점 마감입니다. 0.35% 하락 출발한 선물은 0.82% 상승한 315.00포인트의 최고점 양봉 마감으로 외인 매수 기간 매도이며 베이시스는 콘텐고입니다. 종목과 섹터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인텔과 10조 규모의 빅딜을 성사시킨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5% 고점 양봉으로 마감했고 장중에 6에서 7%대 폭락을 보인 현대차와 기아차는 보합권 혼조로 회복 양봉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는 6.74% 급등했고 현대글로비스도 14%대 급등으로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 SDI는 4%대 강세로 2차 전지를 이끌었습니다. 대부분 대형주들이 장중 초약세에서 오후장 강하게 회복했고 셀트리온은 5.87%까지 폭락한 상태에서 3%대 밑꼬리 그러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셀케와 셀제가 각각 3%,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젠과 매드팩토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장중 초약세에서 양봉 회복하는 오후장을 보였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 폐기 조치 악재로 26.9% 폭락 출발한 메디톡스는 21.7% 폭락 양봉으로 마감했고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헬릭스미스는 9%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폭락을 주도했던 바이오와 제약 섹터는 이렇게 직전 저점을 오늘 장중 이탈 시도한 뒤 제약은 긴 밑꼬리 음봉, 바이오는 윗꼬리 없는 밑꼬리 상승 몸통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빅히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멋모르고 상장 당일 오전에 매수한 개인들은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일 겁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 1530만 주 중에 아직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기관 공모주를 제외하면 대충 1300만 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나흘간 거래량이 1480만 주가 나왔습니다. 공모주 손바뀜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이고 여전히 기존 엔터 3사에 비해 고평가 논란은 있습니다. 공모가 자체부터 높다고 보이지만 일단 저는 공모가는 강하게 지지해준다는 의견을 얼마 전 영상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모가 손바뀜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할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도 감소 중이죠. 여기 위에서부터 계속 물려온 개인들이 거래량을 자진해서 터트려줄 사이즈가 아닙니다. 관건은 매집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지겠지만 중간중간에 매집을 위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서 물린 개인분들은 물타기 전략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되고 손실이 적은 개인은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하시든지 나는 끝까지 손절 못한다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이 점점 줄다가 대량 거래가 나오는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물타기 하시고 손실 최소화를 노리시고 신규 매수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좋은 매수 자리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으로 핫한 이 종목이 나중에는 허탈감을 지나 포기 상태가 한번 찾아온 뒤 그 이후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입니다. 장전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엔젤 스터디 컴플리티드로 업데이트된 것이 확인된 점과 지수와 제약바이오주들이 폭락 출발인 점이 교차하며 0.56%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금요일의 종가인 92,500원을 터치 후 수급과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닥의 폭락이 진행되는 그 구간에 시초가 부근을 지지하며 하방 매물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LB는 코스닥의 반등이 나오던 1시 이후 5일선을 회복하고 동시호가에서 최고점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 3.36%, 장중 평균가 99,952원입니다. 최근 3개월 이상에서 최저 거래량이었던 어제의 123%에 불과한 47만 주 정규장 거래량으로 기대감에도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며 거래량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물론 하방 거래량도 극히 저조했습니다. 5일선을 회복했지만 바로 돌릴 정도는 아니고 금요일 종가 저항을 확인했으며 거래량이 지극히 적다는 것은 현재 모멘텀 공백 상태에서 강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내일 어떤 경로로든지 강한 거래량의 양봉이 나오는 상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겠습니다. 보합 출발한 L생은 장 초반 수급으로 5% 25,200원까지 터치했고 윗꼬리 이후 시장 폭락 시 여기서 보합까지 밀렸지만 보합을 지지했습니다. 오후장 다시 윗꼬리를 장악하며 4%대 양봉으로 5일선 회복 마감했습니다. 변동폭 5%, 평균가 24,623원입니다.
전일의 129%에 불과한 117만 주 정규장 거래량입니다. LB, L생 모두 양봉 크기에 비해 거래량이 지극히 적다는 것은 기대감으로 매도 자제, 매수는 확인 후라는 심리가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LB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거래량의 양봉으로 신뢰도 높은 반등 캔들이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 사태, 올해 5월 신라젠의 거래 정지와 최근에 헬릭스미스와 메디톡스를 보면서 바이오주를 오래 지켜본 저 개인적 입장은 참 씁쓸하기도 하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인보사 글로벌 3상 진입 이슈로 2015년에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은 30만 원을 넘겼으며 시총 3조도 훌쩍 넘겼습니다. 티슈진도 17년 11월 코스닥 상장할 때 시총 4조를 훌쩍 넘겼었습니다. 신라젠은 상장 전부터 시끌벅적했고 상장 후 17년 11월 시총이 10조에도 육박했으며 코스닥 바이오의 1위, 코스닥 전체 2위를 장기간 유지해 왔었죠. 헬릭스미스의 이전 사명인 바이로메드 때인 19년 3월 시총은 4조를 넘겼었습니다. 메디톡스는 재작년 여름 권리락정 가격 기준으로 80만 원을 넘기며 5조에 육박하는 시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코스닥 제약 섹터의 왕이었습니다. 며칠 전 올렸던 제 20번째 영상에서 그 당시 많이 불안해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HLB를 단기 차트가 아닌 지난 몇 년간의 차트로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6년간 3번의 10배 이상인 템버거 플레이에서도 LB는 항상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 다시 보실 분들은 보시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지난 몇 년간 HLB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던 저 스타 종목들이 지금은 저런 지경일까요? 다른 종목들의 저런 모습이 시장 참가자로서의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가슴 아프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저 종목들이 저 지경이 된 것은 바로 약의 효능의 문제와 함께 도덕성 결여가 동반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메디톡스는 더 따져볼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HLB는 2014년 1월 주가 2,000원을 시작으로 약의 가치의 증명과 임상의 확대와 함께 주가도 지속적으로 커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5조 부근인 지금의 주가에서 모두들 힘들어하고 이미 바닥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결심을 했는데 이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의 밸류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급등 후 급락으로 수많은 피해자와 낙오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그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기가 약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곳이 아닌 수급이 주가를 결정짓는 주식 판때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종목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약의 뛰어난 효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도덕성입니다. 그것이 결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상상보다 큽니다. 굳이 6.27 사태를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불과 2주 전 10월 6일 IR에서 데이터 수집이 어렵다, 지연되는 것이 더 이길 수 있다는 발언을 진 회장은 했지만 19일자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는 모든 데이터가 컴플리티드 되었습니다. IR 석상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지연되고 있다는 뉘앙스가 적절했었는지 묻고 싶지만 역시 답변은 못 듣겠죠. 얼마 전 마무리 멘트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똑똑하지만 가끔 성질을 부리며 오버슈팅을 보이기도 하고 과대 하락을 보이기도 한다고.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 상황으로 더 오버하거나 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똑똑한 시장은 자정 능력을 발휘하며 다시 자기의 모습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렴합니다. 그 과정에서 엇박자가 나는 주체들의 눈물을 먹으며 시장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을 파악하고 순응하며 시장과 동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